책 읽는 걸 너무 싫어해요 라고 고민을 하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책이 있으면 책을 싫어하는 아이도 한글 책을 고르시고. 안녕하세요, 소피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어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영어책이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시죠? 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를 유창하게 잘하게 된 사례들이 SNS를 통해 활발하게 보여지다 보니 그 중요성은 다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영어책을 읽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책 읽는 걸 너무 싫어해요 라고 고민을 하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학원에서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아이가 2명이 있는데요.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그리고 엄마로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어책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첫째, 뭐든지 습관이 중요하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먼저 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하루 이틀 가지고는 몸이 이렇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거를 습관으로 몸이 반응을 하고 깨우쳐질 때는 그거를 꽤 꾸준히 오랜 시간을 해왔을 경우예요. 영어책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엄마가 읽어주세요. CD나 우리 오디오북 영어 음원들을 활용을 하셔서 아침 시간 또는 잠자기 전 시간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꾸준히 틀어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어찌됐던 무슨 일이 있어도 영어책 읽는 시간으로 정해두시면 처음에는 싫어하더라도 엄마 영어책 읽을 시간인데 라고 말을 할 거예요. 둘째, 저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외출한다 그러면은 제가 기저귀 가방이랑 꼭 같이 챙긴 게 영어책이었어요. 물론 한글책도 중요하지만 영어책과 한글책을 비교를 해보면 어머님들께서 쉽게 차이를 느끼실 텐데요. 우리나라 동화책들은 이런 식으로 하드커버로 굉장히 크고 사이즈가 크고 무거운 경우가 많아요. 반면 영어 그림책들은 이렇게 얇고 부담이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얇기예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죠. 이런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10권도 들고 나갈 수 있어요. 반면 한글책은 한두 권이면 금방 가방이 무거워지니까 항상 이런 그림책들을 가지고 외출을 했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또낭에 외식을 할 때, 음식을 기다려요. 그럴 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그런 짬짬이 시간을 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그 시간을 즐기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만들기를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대화를 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쉽게 엄마들이 폰을 허락을 해주죠. 특히 식당 같은 데서는 다른 분들한테 방해되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니지 않고 조용히 식탁에 앉혀놓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또 책을 갖고 다니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분명히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셋째, 집안 구석구석을 활용해 주세요. 책을 어디든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식탁 옆에 거실 서재화했고요. 이 방 침대 옆에 난간에 주머니를 걸어서 자기 전에 책을 집어서 읽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화장실은 당연하고요.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책이 있으면 책을 싫어하는 아이도 10번 중 1번은 그 중에 1번은 책을 집어들 거예요. 아니 여기에 항상 책이 있던데 내가 오늘 이거 한번 꺼내볼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 책들은 엄마들이 좀 부지런하시다면 화장실에 있는 책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수시로 교체를 해서 꽂아두시면 아이들이 분명히 아이들의 눈길을 끄는 순간이. 또 영어책 같은 경우는 매우 얇다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바구니를 활용을 해서 책을 구석구석에 놓아두시고 영어책 읽자 라고 했을 때 영어책이 어디 있더라? 한참 찾다가 아이가 흥미를 잃고 다른 놀이방으로 가버리기 전에 영어책 읽자 했을 땐 항상 손에서 1m 반경 안에서 영어책을 집어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한글책은 좋아하는데 한글책 수준이 높다 보면 영어책은 그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어책 읽는 거를 굉장히
지겨워하고 시시해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또 있어요. 또는 한글책은 너무너무 즐겨 읽는데 영어책은 너무 낯설어서 또 싫어하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읽었던 한글책을 고르신 다음에 그 영문판의 한글책이 있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고르신 다음에 영어 원서를 준비를 하셔서 같이 읽어주시면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어책 원서를 번역한 한글책이 있어요. 그럼 아이가 한글책을 잘 읽었다. 그러면 우리 똑같은 책이네. 영어책을 한번 읽어볼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는 내용이고 내가 좋아했던 책이면 당연히 아이들이 읽으려고 할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페어북이라고 하거든요. 페어북을 아이가 좋아하는 책으로 엮어서 또 시도를 해보시면 아이들이 훨씬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영어를 읽었을 때 내용을 모르는데 아는 책이야. 그러면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아이의 흥미가 2배로 상승을 할 겁니다. 책을 다 읽었어요. 아이가 막 억지로 책을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책을 그냥 덮고 끝내지 마시고 엄마가 질문을 해주세요. 괜찮겠지만 영어 책을 읽었을 경우는 엄마가 조금 노력을 하셔서 영어로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What's the story about? What's the story about? 근데 What's the story about은 대답하기가 너무 장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곰이 bear이 주인공인 그림책이다. 그럼 What happened to the bear? What happened to the bear? Where did the bear go? 이런 식으로 아이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질문을 해주시면 아이가 이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야 라면은 아이가 또 대답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폭풍 칭찬을 해주시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스토리텔링을 시킬 수 있어요. 그때 스토리를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살을 붙이고 마음대로 내는 이야기를 retelling이라고 해요. retelling the story. 그러면 이야기책이랑 꼭 똑같지 않아도 아이가 이야기를 막 재미있게 짧게 영어를 해줄 때 그거를 굉장히 칭찬을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반응을 해주시고요. Oh, really? Good job! Oh, wow!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반응을 해줘도 아이들은 굉장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5가지 다 꼭 해보세요. 실천을 해보시면 아이 노력에 결실을 보이는 날이 올 겁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 엄마들도 화이팅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